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전산회계 1급 87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 이름이 봉천산업입니다. 회사 이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즉 제품도 있고 상품도 있다는 말이 되고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이름과 무엇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지는 중요합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제조입니다. 수선비 330만원 중 45만원은 제조 부분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 부분의 수선비이다. 그러니까 500번대의 수선비가 아니라 800번대입니다. 얼마 중에서 제조경비 수선비 330만원 중에서 45만원을 빼야 되겠네요. 빼고 이 45만원은 어디에? 영업부의 수선비에 줘야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중 이와 관련된 부분,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1-1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출제자가 아주 친절합니다. 왜? 고치는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기 때문에 친절하고요. 이렇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을 해서 이 순서대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보시면 여기에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만 바꾸시오 하면 그 한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이 순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하면은 어르신이 나의 오른손을 가리키며 내 오른손을 가리키며 여보게 그 손 누구 손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내 손인데요, 내 건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제 손인데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 제 손인데요 있습니다. 제 손인데. 자, 제조원가 명세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번째 예전에는 대조표라 했는데요. 요즘은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기분 원가 명세서죠. 정기분 원가 명세서. 큰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나 또는 여기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먼저 제조 원가 명세서. 자, 제조 원가 명세서 여기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수선비가 330만원이 아니라 45만원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수선비를 찾습니다. 수선비 이 금액을 찾아요. 45만원을 빼게 되면은 285만원인가 295만원. 잠깐만요. 빼기가 잘 안되네요. 330만원에서 자, 330만원에서 빼기 45만원이죠. 뺐더니 자, 285만원이네요. 2850불 엔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 금액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원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이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금액을 문제지에 적어 두셔야 됩니다. 291959불이 되네요. 빠져놓고. 자, 우리가 전기백 제가 여기에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적어 두었습니다. 됐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수선비 있죠? 수선비 찾겠습니다. 쭉 봤더니
이 수선비가 45만원이 더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조 경비에 있는 수선비 45만원이 어디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금액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45만원을 더하게 되면 365만원이네요. 3650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있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메모해 뒀던 거 있죠? 이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291959, 29195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아니라 원가 명세서가 바뀌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어줍니다. 291959불 엔터 확인.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단기 순이익이 바뀌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 121091불이 되겠네요. 자, 이거 빠져나와서 재손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눌러주시고, 자, 다음 여기에서는 자 어떤 거 이 단기 순이익을 바꾸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맞네요. 맞고요. 바꾸어줄 때는 어떤 거 하는가 하면 위에 보시면 불러오기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오시면 단기 순이익이 자동 반영됩니다. 불러오기. 예. 똑같죠? 예.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145591 빠져나와서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가셔서 반영을 합니다. 어디에? 여기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 있죠? 145591 맞네요. 이렇게 맞는 것은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본인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 하시고 나셔서 어디에 우측 하단에 대차 차익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돈이 나오게 되면 무엇인가 하는 과정에서 틀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 이거 바꿉니다. 바꾸고 문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고 나면 무엇이 바뀐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뀝니다. 이 금액을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조 원가 명세서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손익계산서로 가서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 있죠? 여기에 반영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눌러서 자, 요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적어놨던 금액으로. 자, 우리도 이거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작업을 더 했습니다. 어떤 거? 수선비 문제에서 45만원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했던 겁니다. 자, 빠져나오기 전에 항상 숫자를 하나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단기 순이익 121091불입니다. 기억해 줬다가 빠져나왔어. 재손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겠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선택해 주시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무엇을 반영해 줘야 되는가 하면 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 적어 두셨던 거 121091불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입력할 필요 없겠죠. 맞으니까. 하지만 다른 경우는 입력을 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단기 순이익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눌립니다. 확인. 지금은 불러오더라도 변화가 없죠. 그리고 빠져나오기 전에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위쪽에 있죠. 이게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이것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금액을 봤더니 145591입니다. 145591불 빠져나와서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어디에?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 145591 맞네요. 맞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고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은 어디에? 우측 하단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한 번에는 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낯서신 분은
반복을 한 두세 번 새로 설치해서 최소한 서너 번 정도, 두세 번, 서너 번, 한 세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의 신용카드 탭에 추가 등록하시어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 내용을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1번은 어디에 기초정보관리나 아니면 정기본 재무제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처 등록 메뉴 여기에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 칸 맞춰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제가 잘못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99606. 자, 여기서 9960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신용카드인데 일반 거래처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반 거래처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신용카드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시면 메시지 보시고 이 신용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자, 나머지 것들 보고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99606 입력하시고, 거래처명은 수협카드네요. 입력하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매입이라 그랬죠? 매입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문제 나온 대로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에 없죠?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번호 없고요. 다음, 자, 여기 보니까 카드 번호가 있네요. 자, 매입은 됐고 카드 번호가 매입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 보니까 유형이 매입이면서 카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카드 번호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카드 번호 매입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 카드 종류 있죠? 카드 번호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9404 1004 4352 5200 입력하시고, 카드 종류는 4음용이라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4음용 카드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됐고요. 자, 우리 이거 입력했고, 이거 입력했고, 이것도 입력했고, 이것도 입력했고, 결제 계좌만 하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결제 계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결제 계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은행명 여기에 보시면 점점 나와 있죠? 점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이 은행명이 무엇이었는지 볼까요? 수협은행이네요. 그래서 은행명 수협은행, 수협이라 치면 되겠죠? 수협은행 엔터 됐고요. 계좌번호도 점점 있네요. 점점 있는 것은 일단 이렇게 점점을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입력하면 되고요. 눌렀더니 수협은행 45432 맞네요. 맞으니까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입력 다 되었습니다. 엔터. 그리고 ESC로 빠져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3-1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하여 적용을 추가 등록해라 그러네요. 506번 재수당입니다. 자, 메뉴 찾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전산회계 2급이나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506번이니까 506 코드 번호를 바로 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506번 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체적용입니다. 대체적용이니까 위쪽은 현금적용, 아래쪽은 대체적용, 여기에다가 입력할 겁니다. 몇 번인지 한번 볼까요? 대체적용 6번에 자격수당 지급. 자, 6번 치시고 엔터. 자격수당 지급 됐고요. 다음 또 하나 더 7번 직책수당 지급. 7번 엔터. 직책수당 지급.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6번과 7번 오타 없이 사이뛰기 정확하게 해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되었네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일반 점표가 되겠죠. 일반 점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월 1일입니다.
주 마진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1,500만원 중 50%는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네요. 이거 간단하게 외상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돈을 한번 붙여볼까요? 상세 내용으로는 외상매입금 1,500만원을 갚아줘야 하는데 절반이죠. 750만원은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750만원은 면제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산 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이니까 별 문제 없고, 그리고 어음이 나왔네요. 어음이 나오면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죠. 외상매입금이 재고자산 사고 돈을 못 준 거니까. 두 번째, 누가 발행했는가? 내가 발행하면 지급음, 남이 발행하면 받을음. 지금은 내가 외상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이니까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급음. 그리고 면제란 글자 들어가는 계정과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면제받는 것을 세무 면제이익 750만원이 됩니다. 다음, 계정과목이 이렇게 3개면 팀을 짜고요. 돈이 맞게끔. 왜?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볼까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이런 게 없네요. 그러면 빗자로 끝나거나 익으로 끝나거나 비로 끝나면 차변, 익으로 끝나면 대변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뭐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팀이 대변.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있죠.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주 마진상사죠. 그래서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지급어음도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죠. 그래서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면제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채무 면제이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세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본 강좌하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부금은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기부금의 100% 반대 계정과목이 자산 수정이익입니다. 기부금은 내가 남에게 주는 거고요. 반대로 자산 수정이익은 남으로부터 내가 기부받는 거겠죠. 아무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부금과 자산 수정이익은 반대되는 계정과목이고요. 이 계정과목 3개는 세트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날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죠. 여기에 일반전표 7월 2일입니다. 자, 0702 차변부터 한번 볼까요? 차변 외상매입금이네요. 3번 외상매입금 251번. 그렇죠. 마진이죠. 마진 상사 맞고요. 금액은 1호 뿔뿔. 대변 4번입니다. 지급어음이죠. 252번. 마진이죠. 마진. 그렇죠. 걸어주시고 금액은 7호 00뿔이네요. 그리고 대변 4번 면제죠. 채무 면제이익이니까 면제로 꽂히겠습니다. 면제. 이거는 그랬죠. 걸 필요 없고요. 이거 찜찜하시면 스페이스로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750만원.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7월 1일날 맞고요. 차변, 보십시오. 대변, 차변, 외상매입금, 그랬죠. 걸려있고요. 대변 맞네요. 지급어음, 채무 면제이익 맞고요. 그랬죠. 둘 다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1,500만원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회사는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했다. 단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을 고려하게 되면 현금 배당액의 10%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겠죠. 현금 배당액의 2분의 자,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를 1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익준비금은 빼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중간 배당금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줬단 말입니까? 뭐 결의만 했습니까? 결의했습니다. 결의하는 당일날은 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배당하기로 결의하는 그 순간만큼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해두었다가요. 나중에 실제로 이 미지급 배당금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발. 첫 번째는 미지급 배당금 얼마? 8만원. 왜? 부채가 증가되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중간에 배당금 지급하는 것을 중간 배당금이라 그럽니다. 중간 배당금 8만원. 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네요.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당금 수익과 중간 배당금,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합니다. 배당금 수익은 남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1년 동안 경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겠죠. 그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가 뭐 중간에 기중에 다른 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 중간 배당금이라 그럽니다. 자주로 나오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알아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결의했을 때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했다가 이 미지급 배당금이 뭐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1일이네요. 10월 01일 차변입니다. 3번 중간 배당금이니까 엔터. 금액은 80불. 대변 4번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있죠. 이 금액이 8만원. 자, 이렇게 확인. 10월 1일 차변 중간 배당금, 대변 미지급 배당금, 대차 차익 없네요. 8만원. 예,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출제자가 사실은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는 중간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과 중간 배당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결의만 했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의만 했습니다. 결정만 났단 말입니다. 그때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 미지급 배당금이 며칠 있다가 지급되겠죠. 그럴 때는 이 미지급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1월 2일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 협회 법으로 정한 단체에 해당함에 일반 회비 25만원과 대한즉집사에 대한 기부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 내용은 판매자 협회비와 즉십자의 기부금 납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회비 25만원과 즉십자 기부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도 참 많이 실수하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즉십자 회비 있죠? 즉십자 회비 세금과 공과입니다. 각종 세금이라든지 각종 협회비라든지 가산세라든지 각종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은 다들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 문제에서는 즉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회비 25만원과 즉십자 회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이거 둘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즉십자에 대한 기부금 50만원을 이렇게 납부했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십자 회비를 무엇으로 한다? 기부금으로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묶어서 세금과 공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 25만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 적십자 회비 50만원은 기부금으로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총 얼마가 나갔나요? 75만원입니다. 제가 오탑니다. 75만원. 팀을 짜고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되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메모해 두었죠. 메모해 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만약에 이 말이 기부금이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부금으로 한다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2일이네요. 11월 12일 차변 3번 세금 몇백 분 된가요? 800분 된가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자, 맞죠? 25만원 엔터. 2509꿀. 또 차변 3번 기부금이죠? 기부금 얼마? 50만원이었죠? 5009꿀.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75만원. 예, 됐네요. 자, 확인. 11월 10일 날짜 맞고요. 차변 생과 공과 기부금 맞고요. 대변 현금 맞고요. 거래처 필요 없었고, 그리고 75만원 예, 입력 정확하게 되었네요. 저도 입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치실 때 꼭 확인하는 버릇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4번입니다. 자, 11월 28일 8월 1일에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코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우리가 11월 28일 문제인데요. 언제 선적을 했단 말입니까? 8월 1일 날 선적을 했네요. 우리가 별말이 없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이거 지금 외상 매출금 받는데요. 언제 발생을 했다? 8월 1일. 이렇게 문제가 다른 날짜가 놓으면 8월 1일 날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는 버릇을 하세요. 0801. 자, 지금은 없네요. 없으니까 관계없고요. 이거 가지고 바로 맞출 수 있죠.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2만 불입니다. 8월 1일 날 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원. 그러면 2200만 원이네요. 곱해버리니까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바뀌었죠? 11월 28일 곱해버리면 제가 미리 곱해두었습니다. 2140만 원 받아서 손해본 내용이네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입니다. 외상 매출금 2만 불 곱하기 1100원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2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얼마 받았는지 봅니다. 2만 불 곱하기 오늘의 환율이 1070원입니다. 그래서 2만 불 곱하기 1070만 원에서 보통 예금으로 2140만 원 받았네요. 60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60만 원 손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봅니다. 외상 매출금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죠. 별 문제 없습니다. 2200만 원. 보통 예금 돈 들어왔네요. 얼마? 2140만 원.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에서 출제자는 이 포인트를 물어본 거죠. 어떤 거? 이렇게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외환 차익.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경우니까 외환 차손이 되겠죠. 외환 차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오고 나간 거.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이 팀이 차변됐고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국.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들어왔다 나갔다로 했는데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서 차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또는 외환 차손, 외환 차손이 손실이죠. 이렇게 돼서 차변, 이렇게 어떤 걸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 내용도 입력하러 갑니다. 11월 28일이네요. 11월 28일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금액은 얼마였나요? 21400 불. 다음 차변 3번 외환 초선이죠. 외환 차손 60만 원이었습니다. 600 불.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미국 외 채권 채무에 관련됐으니까 2200만 원.
자, 확인하러 한번 가봅니다. 11월 28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차변 외환차손 맞습니다.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 맞고요.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은 2,200만원, 2,200만원, 예, 맞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만약에 이게 결산 문제였으면 결산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아니라 무엇이 사용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이죠.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주로 일반 전표에 사용이 되고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은 주로 결산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5번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 다른 날짜가 나왔죠. 조회해 볼 겁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47만 5천원과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한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김 부장을 입력해란 말이겠죠. 자, 일단 6월 25일 날 다른 날짜가 나오면 눈 딱 감고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0625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지급금 있죠? 현금 됐네요. 출금이란 말은 현금으로 줬단 말이죠. 김 부장이네요. 줬고 금액은 얼마? 50만원이겠죠? 50만원 대변에 현금 돼 있죠. 예, 이거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가지급금을 여비교통비로 정산하는 내용인데요. 가지급금 50만원의 용도가 여비교통비로 사용된 47만 5천원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원이죠. 2만 5천원 요것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자,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 가지급금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출장 가서 사용한 돈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여비교통비 될 것이며 그리고 2만 5천원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계정과목이 3개니까 팀 짜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는데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걸어달라 그랬죠. 김 부장으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에 거래처가 걸려있는 경우는 6월 25일 날 조회를 했더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걸려있는 경우는 거래처를 걸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6월 25일 날 조회를 해서 김 부장이 거래처가 걸려있으면 우리가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걸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12월 1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1202 차변 3번 여비교통비죠.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얼마? 47만 5천원 475불. 또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 받았습니다. 얼마? 2만 5천원 25불. 그리고 대변 4번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거래처가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부 금액은 50만원. 예, 맞네요. 날짜 12월 2일 차변 여비교통비 현금 대변 가지급금 거래처 걸려있네요. 그리고 금액은 각각 50만원. 예, 맞습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자, 이 문제에서 꼭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가지급금 출장비 50만원을 지급하였었는데 교통비 및 숙박비를 47만 5천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자, 어떻게 거래처 식사 만원을 거래처 직원 식사 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런 말이 있었더라면 접대비로 해주셔야 됩니다. 출장 가서 거래처 직원의 식사를 사준다더라도 사주게 되면 여비교통비가 아닙니다. 거래처 식사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출장 갈 때 어림잡아 지급하는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출장 다녀와서 정산하는 경우는 이 가지급금을 무엇으로? 여비교통비로 정산하는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선생님 어떨 때는 가지급금이고 어떨 때는 여비교통비인데요. 참 미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출장 갈 때 계산하여 어림잡아 지급하는 돈은 가지급금입니다. 출장 갈 때 지급하는 돈은 여비교통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릅니다. 자, 밑에 거. 여비교통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돈을 주고 나서 다녀왔어, 출장 다녀왔어, 출장 다녀왔어,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뭐 출장 다녀와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처리할 때 가지급금입니다. 따라서 출장 갈 때 지급하는 모든 돈이 가지급금이다 또는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출장 다녀와서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산을 한다 가지급금입니다. 출장 다녀와서 정산하지 않는다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연표 마지막 문제죠. 12월 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우리 회사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모두를 12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시 장부가액은 1325만원이다. 자기 주식 처분 잔액을 줘요. 그렇죠.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주식 처분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면은 상대 계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1325만원. 1325만원인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원에 처분해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손해봤죠? 125만원을 손해본 내용입니다. 자, 틀린 풀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 주식이 나갔으니까 자기 주식 1325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1200만원. 보통예금 1200만원 문제 없습니다. 지금 손해봤죠?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 125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상대 계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본 계정의 가장 대표적인 거 감자 주세요. 기억나시나요? 감자 차익. 반대말이 뭐?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이 반대 계정이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 계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은 자본 계정입니다. 이렇게 답에 자본 계정이 나타나면은 반대 계정,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거의 반대 계정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 조회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포인트가 됩니다.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상대 계정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총계등 원장 지금 조회 있죠. 01월 01일부터 지금 12월 08일이네요.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 반대 계정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엔터 343 했더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얼마 있었습니까? 2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이거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25만원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5만원을 떨어버리고 나머지 100만원만큼이 뭐가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요즘 이거 상대 계정 찾아서 풀이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지금은 이 문제는 그나마 친절합니다. 왜? 조회에서 처리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없었더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25만원이 맞습니다.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 상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조회해 봤더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125만 원이 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입력하러 갑니다. 12월 8일입니다. 일반전표 12월 08일 차변이네요. 3번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금액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200만원 1, 2 뿔뿔. 또 차변 3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25만원이었죠. 250뿔. 그리고 차변 3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손실이 얼마? 100만원이었습니다. 1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이 1325만원이었죠. 네,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8일이고요. 차변 보통예금 그렇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손실 그리고 대변 자기 주식 맞고요. 차변 1200에 50만원 25만원 100만원 맞고요. 1325만원 예 금액 맞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으니까 그렇죠.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 2-6번 일반전표 6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실기 문제 일반전표까지 해서 실기 1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